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2월 PC 물가 발표를 앞두고 그간의 가파른 상승 이후에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는데요. 다행히 PC 물가 지표는 예상 수준에 부합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가파른 주가 상승으로 단기 과열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면서 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 과연 실적 시즌을 맞는 4월에도 국내의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커질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 좋을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3월이 이제 끝나고 4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올해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다라는 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어쨌든 날씨가 좀 풀리면서 봄이 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기분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은 시장 상황 또 전체적인 그 흐름 이슈 짚어보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뭐 상당히 좋죠. 월간으로 봤었을 때 뭐 전반적으로 이 국내외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뭐 월간 단위로는 그 한국 증시가 최근에는 미국 증시를 조금 압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2746선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900선을 안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주간 단위로는 지난주에 잠깐 좀 약간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뭐 그동안의 상승세를 감안해보면 뭐 크게 어떤 부정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어쨌든 그동안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주가의 상승이 제법 진행되다 보니까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을 뭐 얼마 동안 지금 하는 겁니까? 뭐 자고 일어나면 오늘도 사상 최고치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뭐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니까 새로운 역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상당히 견조한 것 같기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게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국내 증시도 지금 2700선까지 올라왔는데 최근에 뭐 미국 증시의 상승에 편승한 부분들, 또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뭐 기대감, 그리고 이 반도체 업종의 턴어라운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했는데, 지금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 코스피의 한 배 PBR이 딱 2750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물론 트레일링 기준이라서 포워드 기준이면 조금 더 높아지긴 할 텐데,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나 한국이나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둘 다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이 과열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거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뻗어나가려면 결국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는 실적에 대한 개선. 근데 또 마침 이제 4월이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 어닝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거나 내지는 이제 금리 인하 기내가 좀 목전에 오면서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이제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자, 일단 결론부터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가격 부담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가격 이보다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적도 개선이 되면서 금리도 빠르게 떨어지면 좋겠죠. 근데 4월 달이 그렇게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국면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고점을 다 봤으니 지금부터는 이제 이른바 차익 실현을 하면서
도망갈 때를 봐야 될 때냐? 저의 생각은 제가 항상 두 가지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은 파티를 즐겨야 할 때다. 벌써부터 짐 챙겨서 나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비록 4월 한 달로 봤었을 때는 뭐 얼마든지 지금 조금 밀린다 해서 이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아직은 저는 일단은 이번 사이클에서의 피크는 금리 인하가 일단은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3월 FOMC 있었잖아요. 거기에서의 연준의 경제 전망을 보면 뭐 이보다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성장률은 미국이 2%대로 올라가고 실업률은 4%대 낮고 뭐 물가는 소폭 올라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이 유지가 되니까 사실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뭐 경기는 좋은데 금리는 계속 낮은 수준 내지는 인하를 검토한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웬만해서는 이 주가의 상승세가 꺾이기가 쉽지가 않다. 경기가 계속 좋아서 기업의 실적은 괜찮게 나올 건데 그거를 디스카운트 해주는 이자율은 오히려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악재가 나올 수 있을지 뭐 돌발 그 이벤트 말고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주가의 상승세가 쉽게 끝나기는 어려워 보이죠. 다만 한 가지 이제 찝찝한 게 유가예요, 유가.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유가를 얘기하면서 80불만 안 넘으면 됩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80불을 좀 넘어갔거든요. 지금 83불까지 가고 있고 지금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계속 막 공격을 하면서 러시아의 이 정유 생산, 원유 생산이 이제 조금 그 차질을 좀 빚다 보니까 이게 수급 부담으로 좀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6월 달에 뭐 금리를 인하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뭐 큰 우려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예상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게 이제 그 6월달 금리 인하를 하는데 나쁘지 않다라는 표현인데 일단 비농업 일자리 수의 경우에 그 지난번에 그 27만 5천 건에서 한 20만 건 정도로 줄어드는 쪽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난번 수준이었던 3.9 정도.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이른바 약간 그 고용시장도 과열 부분들이 좀 완화되면서 점진적으로 물가 안정이 좀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지난주 발표했던 PC 물가에 이어서 고용시장도 다소 안정화되면 뭐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는 데에는 뭐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가 망가지든지 아니면 뭐 금리가 뭐 더 다시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가까운 시간 내에 그럴 가능성은 뭐 커 보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AI 반도체의 모멘텀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살아있고 그래서 저는 아직은 주가 상승세가 끝나지는 않았다. 다만 너무 가파르게 왔으니까 뭐 좀 쉬어갈 수는 있다. 근데 너무 섣불리 파티장을 빠져나오면 배 아플 수도 있으니까 뭐 다소 불안감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조금 더 현재의 상황을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지난주에 보시면은 그 금요일날 PC 물가가 발표가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장이 금요일날 없어서 시장 반응은 알 수는 없는데 PC 물가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 중요한 요인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CPI나 P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PC까지도 높게 나오면 이제 좀 정말 6월달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려나 보다라고 시장의 우려가 좀 커질 수 있었는데 다행히 그 2월달 PC가 예상 수준 그리고 전월비는 조금 낮게 나왔고 그 다음에 주목했던 게 이 슈퍼코어 PC가 전월비 대비 크게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도할 수 있었고요. 마침 이제 금요일날 파월 의장의 그 어떤 발언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수준에 확실히 더 다가갔다 뭐 이러면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 보면 일단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4월에도 뭐 가격 부담은 있지만 아직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어 보인다. 단기 조정의 가능성은 있지만 조정의 폭이나 기간이 그렇게 크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볼 텐데요. 일단은 지난달에 제 포트폴리오 성과를 보여드리면 평균적으로 전체 폰트의 가격은 한 3.4% 정도였는데 제 3월 포트의 성과는 3.53 정도였고 연간으로 드디어 제가 연간으로 YTD 기준 3.1 정도의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제 연간 목표가 7%라고 말씀을 드렸죠. 벌써 한 절반 정도 수준을 좀 달성해 가고 있는데 이게 뭐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뭐 연말까지 딱 가봐야 알겠죠. 그리고 주요 섹터별로 살펴보면 원자재 섹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 구리, 뭐 원유, 뭐 이런 거 모두 다 월간 높은 상승률을 좀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츠가 최근에 조금 개별 종목단에서 차별화가 있지만 바닥 대비는 조금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채권은 뭐 거의 보합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된 차이나 관련된 것도 좀 올라왔고 이제 3월 달에 가장 두드러졌던 거는 역시 반도체죠. 반도체, 코덱스 반도체가 14%. 그 다음에 헬스케어, 바이오 섹터도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또 뭐가 있었냐? 반도체, 아무래도. 그 다음에 미국의 반도체나 빅테크 기업들의 호조세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 3월에 이제 안 좋았던 게 리츠 중에서는 시단알파 리츠인데 요거는 이제 배당락 때문에 안 좋았거든요. 요건 이제 제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하고 건설 좀 안 좋았는데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이 3월 달에 조금 차익시장 나오면서 뭐 자동차라던가 그 다음에 은행, 금융 뭐 이런 쪽이 최근 조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성과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향후에 4월 이후에 어떻게 이제 포트를 짜면 좋을 건지는 일단 전체적인 방향성은 주식 쪽 비중을 살짝 낮추고 리츠 비중을 조금 높이는 쪽으로 일단은 큰 그림은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 섹터로 봤었을 때는 주식 중에서 국내 주식은 거의 유지하고 해외 주식을 조금 전 대비 좀 줄이는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줄인 만큼을 좀 리츠로 채우는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매달 DC형의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해외 주식을 많이 줄인다기보다는 뭐 조금 일부 종목 차익 실현하고 뭐 국내랑 뭐 리츠 이 정도를 좀 느린다 이렇게 전체적인 전략 방향성을 일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 단으로 보면 3월 달에 종목 리밸런싱 뭐였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겠구나. 3월 달에 두 종목 샀는데요.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 혼합형 블룸버그랑 그 다음에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를 좀 샀었습니다. 미국 3월 중에 좀 금리가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거 때 감안해서 이제 장기채 같은 경우는 저는 분할 매수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언제 했냐면 요때 미국채 30년이 4.3 정도가 저는 단기 고점 부분이라 생각해서 요때 조금 저가 매수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단일 ETF거든요. 엔비디아가 30%고 나머지는 채권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엔비디아의 기본적인 좀 가격 부담이 좀 있긴 한데 뭐 길게 보고 조금 뭐 자금 약간 짜투리 자금이 있어서 일부 사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4월 달에 지금 포트폴리오는 조금 종목의 변경이 좀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토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요. 제가 완료된 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해외 주식을 좀 줄이고 국내 리츠를 좀 늘리는 쪽으로 좀 가겠다라는 게 이제 큰 방향성이고, 뭐 시황에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4월 달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받을 수 있지만 아직은 주가의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계속 포트폴리오 자체는 위험자산 위주로 갈 건데, 제가 이제 종목 교체가 좀 많은 이유는 일부 섹터의 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ETF 보유 종목을 보시면 상당히 종목 수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랬냐면 초창기에 제가 이제 섹터의 움직임을 좀 몸으로 느끼려고 뭐 이것 저것 섹터 다 조금씩 많이 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도 포트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너무 이 종목이 많으면 이제 저도 힘들고, 여러분 보시기에도 저 사람은 전문가라고 해놓고 뭐 이렇게 종목이 많아, 엣지가 뭐야,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이제 이런 게 좀 잘 안 보이기도 할 것 같아서 종목을 좀 비슷한 종목들은 단일화해서 좀 집중하는 형태로 하려고 조금 교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덜어내는 종목은 코덱스 자동차를 좀 비우고, 이게 이제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좀 일부 상승했는데 뭐 차익 실현 좀 하고, 제가 방산 섹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리랑 K방산 FN으로 지금 이제 교체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FM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 뭐 금액이 좀 크진 않아서 반도체, 코덱스 반도체나 아니면 그 소울 반도체 후공정, 이게 한미 반도체나 리노공업 쪽에 좀 종목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소울 AI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좀 합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에 조금 더 이제 종목 수를 집중하는 형태로 할 거고, 그 다음에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무어게이트, 얘도 비슷한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좀 합쳐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채권 중에 제가 만기가 있는 ETF가 있거든요. 25-11 회사채,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채권 ETF는 만기가 없습니다. 상시 만기예요. 그래서 뭐 10년 ETF면 항상 10년 만기 채권이고 30년 ETF면 30년 만기 ETF라서 그 만기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자 수치가 되면서 이 지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이 채권 ETF는 없어요. 근데 이 만기 매칭형 채권 ETF는 그냥 일반 채권하고 똑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모니터링 차원에서 좀 샀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모니터링 했고, 어차피 채권 쪽 배팅하려면 장기채 쪽이니까, 그래서 일단 얘도 좀 팔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리츠로 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채 일부 사려고 하는데, 이제 리츠 중에서 이제 어떤 리츠로 갈아타기를 할 거냐면, 제가 아까 잠시 얘기했던 신한알파 리츠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신한알파 리츠의 최근에 그 주가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네, 이게 신한알파 리츠의 차트인데 한동안 안 좋았죠. 뭐 금리 올라오면서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고, 뭐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부진함, 뭐 금리 상승,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다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지난주 후반에 조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3월 말에 배당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받는 그 명부가 확정이 된 이후에 뭐 차익 실현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배당락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자, 그래서 그 관련된 기사를 보면 신한알파 리츠 배당 결산 기준일 앞두고 약세를 보였다. 그 1년에 2번 배당하고 배당 기준일이 3월 31일과 9월 30일. 그래서 3월 기준 배당을 받기 위한 소유권 확정은 끝났고, 언제 끝났냐면 28일 날 끝났어요. 그리고 주식거래 시스템상 소유권이 바뀌려면 이 영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당받을 권리를 확정한 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해서 이제 주가가 좀 빠진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신한알파 리츠는 기본적으로 오피스 빌딩을 주요 거점 지역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오피스 빌딩이 지금 뭐 상당히 공실 때문에 난리지만 이 국내에서는 뭐 오피스 공실이 없어서 난리죠. 그래서 현재 8개의 자산 보유하고 있고 판교, 도심, 강남 주요 권역의 우량 오피스를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 조금 최근에 그 자료를 낸 게 신한파리츠가 국내 오피스 중에 1등이다. 이달 말에 저가 매수를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도 뭐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그 NAV 대비 가격도 0.6배 수준밖에 안 돼서 저평가되어 있어서 3월 말 배당락 이후에 저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리츠를 조금 이번에 편입을 하려 하고요. 왜 리츠냐라고 이제 혹시 이제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리의 방향성은 저는 아래쪽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 뭐 미국채도 그렇고 우리 금리 흐름도 보면 작년 10월, 11월 단기적으로 급락한 이후에 올해 들어서 조금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6월 달에 저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때까지는 조금 뭐 더 횡보 내지는 박스권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채권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한두 달 정도에 갑자기 금리가 하락해서 채권 가격이 크게 올라갈 정도 상황은 아니고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다만 전체적인 금리의 그 큰 방향성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그 금리 상승에 눌렸었던 리츠 종목들도 조금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채권보다는 좀 리츠 성격으로 약간 그 금리가 하락하는데 속도가 조금 더딜 것 같아서 그냥 채권보다는 약간 리츠로 일부 포트를 다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주식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어쨌든 미국의 주가가 지금 YTD 기준으로 보면은 다우가 5%, S&P가 10%, 나스닥이 9%로 매우 상승폭이 큽니다. 근데 반면에 국내는 코스피 3.4, 코스닥 4.5로 미국 주가 상승의 좀 절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이제 한국 쪽이 조금 더 선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 반도체 쪽에서 특히나 삼성전자가 뭐 기념비적인 일이 있었던 게 지금 8만 전자에 드디어 도달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이닉스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중에 엔비디아의 HBM을 이제 납품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5일 날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좀 개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섹터의 상승이 나타나면 한국 주식은 기본적으로 상승 탄력이 높아질 수 있고 반도체 이하의 뭐 전공정부터 후공정 패키징까지 수혜가 입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미국 쪽 약간 차익 실현하면서 오히려 이쪽의 포트를 좀 더 실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 반도체 후공정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실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방산 섹터가 제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새로 하기 위해서 이런 포트에 변경이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대한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다. 아직은 파티를 즐기고 도망갈 때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전략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4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 그리고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4월 달이면 따뜻한 봄날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에 보니까 목련꽃이 아주 예쁘게 폈던데 곧 있으면 이제 벚꽃 축제도 여의도에서 열릴 수 있겠죠. 아마 벚꽃 축제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본격적인 개화 시기는
아마 뭐 4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또 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도 나날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겠고요. 또 저의 유튜브 채널도 역시 여러분 더욱더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의 시황과 함께 교류하는 그런 모습이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금퇴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고요. 다음 주 일요일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